자, 오늘은 구명 거울과 얇은 렌즈에서 상의 작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데요. 이게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볼록 렌즈에서 물체와 렌즈의 거리에 따른 상의 생기는 위치와 상의 크기 변화, 상의 모양의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기억해 두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 자, 구명 거울에 의한 상의 작도 요령을 한번 보자. 구명 거울이라는 것은 구면의 일부가 반사면인 거울을 구명 거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 있는데 빛을 모아주는 거울을 기준으로 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오목 거울이 기준이야. 자, 그리고 빨간 글씨로 가로를 해놓고 볼록 거울을 이야기할 거야.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해주고 있지. 얘는 네 가지 상의 작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광축이라는 것은 렌즈 또는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긴 축이야. 빛이 오는 축이야. 그래서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반사 후에 자,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지난다 라고 해요. 자, 한편 자, 오목이야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반사 후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대. 진행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반사 후에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한다. 이 말을 살펴봤더니 위의 말과 반대로 돼 있네. 그치? 광축에 나란하면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먼저 지나면 광축에 나란하게 간다. 이거를 우리 광선광학이라는 곳에서는 얘를 광선 역진의 원리라고 해. 광선은 되돌아갈 때 들어올 때와 똑같은 길을 더듬어서 되돌아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끝났나 보다. 경찰이 호루라기 삑삑삑 부는 거 보니까. 그치? 나는 호접한 애들 노래 부를 때만 왔는데 되게 억울하다. 우리 저쪽에서는 웡웡웡웡 해갖고 소리 제대로 안 들렸는데. 그치? 홍진영 팬인데. 자, 얘는 한번 보자. 홍진영 알아? 근데 네가 어떻게 싼만 어떻게? 선생님은 아이씨. 근 1년 내에. 선생님은 당장 손 쓰면은 한두 달 내에 모든 연예인의 사인을 얻을 수가 있어. 12월 달에 인쇄 올까요? 10월 달에.
아 선생님은 거의 모든 연예인의 사인을 다 얻을 수 있다니까. 세븐틴 사인 좀 갖다 어? 주세요. 제발. 맨 입으로 안 되지. 왜요? 어? 그러면은 무슨 입으로 해야 돼요? 참고로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선생님 조카가 소녀시대들하고 친구거든. 세븐틴. 세븐틴은 요즘엔데 걔는 이제 한 달이 건너야 되잖아. 효크한테 시켜가지고 야 사인 받아다 줘. 그럼 받아다 줄 수 있어. 받아주세요. 싫은데? 그 다음에 옛날에 동방신기라고 아니? 동방신기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아이가 동방신기 사촌동생이었어. 그리고 사인을 선생님이 3개인가 갖고 있어 지키. 병크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병크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뭐가? 그러니까 논란이 너무 많았다. 누가? 윤호. 무슨 논란? 그걸 말하는 좀. 왜? 나쁜 짓 했어? 그럼요. 몰라 나는. 자 먼저 벌레 있어요 벌레. 허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허초점을 향하는 광선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빛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먼저 허초점을 향하는 광선은 자 반사 후에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한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얘는 구 모양이지. 그래서 구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곡률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편하게 구의 중심에서 구심이라고 할게. 구심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구심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반사 후 되돌아온다. 얘는 구심에서 반사면의 한 점까지가 항상 그 점에 대한 접선 방향과 수직이지. 얘가 법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선을 따라서 들어간 녀석은 법선을 따라 되돌아 나오게 돼 있지. 반사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얘는 똑같아. 오목이 볼록이. 자, 볼록이는 좀 다르게 쓰는 게 낫겠구나. 자, 구심을 향하는 광선은 반사 후에 되돌아온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자, 얘는 거울의 중심, 거울과 광축이 만나는 곳이야. 거울의 중심을 향하는 광산은 반사 후 광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반사된대. 이거는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자 오목이 볼록이에 대해서 전체 6가지인가 7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볼게. 거울까지의 거리를 A, 상까지의 거리를 B. 거울로부터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A,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 초점 거리를 F. 그리고 초점 거리의 2배만큼이 그 곡률 반지름이 돼버려. 9의 반지름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EF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물체가 무한대인 곳에 있대요. 물체가 무한대인 곳에 있대. 자, 이쪽에 광축이 있어. 구명 거울에서 오목 거울을 보자.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여기에 초점의 2배 되는 곳이 있어. 자, 얘를 O라고도 하고 C라고도 해. 자, 이때 물체가 아주 무한대 멀리 있다면 그 오는 빛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니?
초점을 지난대. 온 빛이 반드시 초점을 지난다라고 해. 그래서 얘는 상이 생기는 위치가 어디에 생겨? 초점의 위치에 초점거리인 곳에 생겨. 오케이? 초점에 생기게 되고 점으로 생긴다라고 해. 얘는 크기가 0이다라고 얘기하지. 크기가 0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자, 물체의 거리가 EF보다 큰 쪽에 생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EF보다 크게 생기는 경우를 한번 봅니다. 자, 이쪽에 구명 거울이 있어. 자, 여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이 새끼들 면접 보러 간다고 가방 가져간 거야? 현민이 오빠한테 걸려. 현민이 가방 없잖아. 아, 있어? 자, 이쪽에 물체가 있는데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 얘는 쟤를 통해서 다 알아볼게. 오케이? 쟤를 통해서 다 알아볼게. 오케이? 그리는 요령을 다 볼게. 저 네 가지 요령 중에 두 가지만 맞으면 상이 생기거든. 두 가지만 맞으면 나머지 두 가지도 성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반사할 때 초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있어. 아이고. 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반사 후에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을 해요. 생겼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죠. 구심을 먼저 지나는 광선, 여기 구심이 있거든. 구심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갔다가 거울에 연장면이 있겠지.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되돌아나가게 돼. 한 점에 모이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자, 거울에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이 있어. 그럼 얘는 대칭이 되게 반사되어진대. 대칭이 되게 반사되어진다라고 해. 그래서 이곳에 뭘 갖게 됐지? 상을 갖게 됐지. 얘가 물체야. 그럼 얘가 상이 되는 거야. 상은 어디에 생깁니까? 상은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은 곳에 생기겠지. 자, 여기 보라색으로 살펴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떤 관계야? 닮은 관계거든. 밑변의 크기가 클수록 높이가 커지겠지? 그럼 상의 크기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지? 그래서 얘는 축소된.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거꾸로 섰지. 거꾸로 돼 있잖아. 그래서 도립이라고 하지. 도립. 실제 광선이 보였니? 아니면 그렇지 않은 광선에 의해서 상이 생겼니? 실제 반사된 광선에 의해 생겨서 얘를 실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졌대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요거를 살펴보자. 세 번째. 물체의 거리가 초점 거리의 2배인 곳에 생겼대. 구심상에 물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구심에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 자, 이쪽에 초점이 있고 초점의 2배 되는 곳에 중심이 있어.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먼저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반사 후에 나란하게 진행한다라고 하지. 그림이 자를 대고 그리지 않아서 자 나타나는데 얘는 초점거리 2배인 위치 9의 중심에 상이 생기게 돼. 그래서 상이 생기는 위치는 EF인 곳에 생긴다. 얘는 합동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크기가 같은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거꾸로 섰지. 도립. 실제 광선이 모였니? 그렇지 않니? 자, 실제 광선이 모였지. 실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니까 무한대에서 점점점 물체가 가까이 오면 상이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점점점 멀어졌어. 여기까지 현재. 그치? 그리고 상의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됐니? 커지고 있어. 오케이? 상이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거울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점점점 커지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네 번째. 물체의 위치가 초점보다는 멀고 초점거리 2배보다는 가까운 거야. 광선 역진의 원리 생각하면 얘야. 그지? 이게 물체라면 얘가 상이 된다는 얘기야. 광선 역진 원리 갖고 생각하면 편리해. 자, 한번 그려볼까 얘도? 자, 구명 거울이 있고 초점이 있고 초점거리에 2배가 있어. 자, 여기에 물체가 있대. 평행하게 입사하게 되면 얘는 어디를 지나는데? 초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초점을 지난대.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아이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광축에 나란하게 가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어? 상이 생긴 거야. 상은 어디에 생겼죠? 초점거리 2배보다 먼 쪽에 생겼죠. 그리고 크기는 더 커져서 자, 얘는 확대된 도립 실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확대된 도립 실상이 생겼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물체가 초점의 위치에 생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물체가 초점의 위치에 생기대요. 물체가 있어.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을 지날 수가 없네 얘. 그치. 그래서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을 얘기해 보면 요점을 지나지 대칭이 되게 반사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입사광선과 자, 얘네들 반사광선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나타나? 평행하게 진행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평행하게 진행해서 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생겼다. 자, 얘는 상이 무한대에 생긴다라고 해. 상이 무한대에 생긴다는 것은 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상이 맺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여섯 번째. 이번에는 초점의 안쪽에 물체를 갖다 놓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물체가 초점보다 작은 위치에 존재한대요. 초점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구명 거울이 있고요. 초점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자, 여기에 물체를 갖다 놔보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디를 지난다고 했지? 초점을 지납니다. 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 있어요.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반사광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반사광선이 만나지 않을 때는요,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보내줘봐.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돼? 자, 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생긴 이 상이 있대요. 이게 상이야. 하지만 빛은 이 거울 속에 갈 수 있어 없어?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허상이라고 해요. 가짜 상이야. 오케이? 실제 다른 물체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여기에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B가 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 이쪽이 양이야. 얘는 음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확대된 아이고. 자,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7가지가 아니고 6가지 경우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7번째 아이를 살펴봐야 되겠지. 볼록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면이 대학원 다닐 때 여자친구 이름이 현인데. 자, 그러면 7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7번째 얘는 볼록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볼록 거울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기에 광축이 있고요. 자, 볼록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여기에 구심이 존재합니다. 이 볼록 거울 바깥쪽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야. 자, 먼저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자, 이 초점은 F라고 하지 말고 F'이라고 하고 허초점이라고 하자. 빛이 실제로 가서 맺힐 수 없는 곳이야. 허초점이라고 하고, 이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을 한대요.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자, 한편 자, 허초점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이 있어. 얘는 광축에 나란하게 반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이 있어. 자, 얘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겠지. 자, 그리고 구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이 있었어. 그럼 얘는 대칭이 되게 반사를 합니다. 반사광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래서 반사광선에 연장선을 보내준 거야.
자,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보내줬더니 이 연장선이 모두 한 점에서 모이지. 이쪽에 뭘 갖게 된 거야? 상을 갖게 된 거지. 그러면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는 항상 축소된 정립, 똑바로 쓴 허상이 생겼다라고 해. 살펴보니까 허상만이 정립상을 갖는구나. 허상만 정립상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거리에 따른 구명거울에서의 상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물체가 무한대 있을 때는 상이 초점의 위치에 점의 형태로 생기고, 물체가 앞쪽으로 다가옴에 따라, 거울로 다가옴에 따라 상의 크기, 상은 초점에서 거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구의 중심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는 물체의 크기에 비해서 상의 크기가 더 작은 축소된 도립상이 생기고, 그리고 물체가 점점점 다가옴에 따라 크기가 커져서 초점거리의 2배만큼 생기는 구의 중심에서는 물체의 크기와 같아지며, 물체의 위치가 초점거리와 구의 중심 사이에 있을 때는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초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이 맺히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보다 더 커진 확대된 정립상이 생깁니다.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물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거울 속에 생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렌즈도 역시 7가지 작도 요령이 있어요. 지워도 되죠? 다녀오세요. 갔다 온 동안 렌즈 끝나 있을 거예요. 자,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 요령을 보자.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를 보자. 얘는 4가지 대신에 3가지만 존재해. 자, 첫 번째, 얘도 누가 기준이지? 얘는 빛을 모아주는 게 볼록 렌즈잖아. 볼록 렌즈가 기준이고, 자, 오목 렌즈는 빨간색으로 가로를 써서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자, 볼록 렌즈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에 굴절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초점을 지난다라고 해. 비슷하죠? 좀 전하고 비슷하지. 굴절했을 뿐이야. 자,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은 굴절 후에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한대. 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지. 자, 두 번째 요거를 또 살펴보도록 하자.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굴절 후에
굴절 후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굴절 후에 자 어떻게 돼? 광축에 나란하게 역진의 원리.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오목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초점을 향해 입사하는 광선 굴절 후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세 번째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렌즈의 중심은 광축과 렌즈가 만나는 곳이야.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계속 직진합니다. 자, 우리 렌즈의 경우에는 앞에 면이 있고 뒤에 면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굴절이 2번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렌즈의 주축에 대해서 한 번 굴절하는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오케이? 처음에 입사하는 방향과 굴절되는 방향을 연장선을 보내면 렌즈의 중심축에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한 번만 굴절하는 그림으로 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록이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오목이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볼록 렌즈고 얘가 오목 렌즈야.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써도 똑같아. 아시겠어요? 이것도 화살표 대가리잖아. 똑같이 대가리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체의 위치가 무한대에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자. 물체 위치가 무한대에 있대요. 자, 여기에 광축이 있죠. 이쪽에 누가 있어? 볼록이가 있어요. 얘는 양쪽에 초점을 갖는다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가 초점이야. 그리고 여기에 초점거리 2배인 위치도 있어. 자, 이때 여기에도 양쪽 방향이 초점인데 볼록 렌즈는 양쪽의 구면의 반지름이 다르더라도 뒤집거나 이렇게 하거나 항상 초점이 같아. 여러분들 안경 쓴 사람은 볼록 렌즈를 쓰고 있는데 뒤집어서 써도 똑같이 보일 거야. 왜? 양쪽의 초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눈이 바뀌잖아요. 바보야. 아유. 이렇게. 역시 서운중학교야. 여기도 자, 한마디 해줘야지 현이야. 너나 잘하라고. 자, 그러면 저 어떻게 할 거야? 저 아라중학교. 네? 자, 잘렸어 벌써? 네. 어허. 자, 이렇게 평행하게 가면 얘는 초점을 지나게 되고요. 또 다른 녀석이 또 평행하게 와서 초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굴절광선이 한 점에서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상은 어디에 생긴다라고 해? 자, 초점 거리에 생기는데 얘는 점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상의 크기가 뭐다? 0이다. 오케이? 상의 크기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체의 위치가 초점 거리의 2배보다 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 자, 볼록이가 있어요. 자, 초점 거리보다 2배보다 큰 위치에 있다라고 할게. 이쪽에 물체가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납니다. 이거는 세 가지를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굴절 후에 평행하게 갑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은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모이겠죠. 자, 이 모이는 곳에 뭘 갖게 돼? 상을 갖게 됩니다. 상의 위치는 어디에 생기지? 초점의 두 배와 초점의 사이에 상이 생기겠지. 그래서 B는 F보다 크고 EF보다 작은 쪽에 생겨요. 얘는 원래 크기보다 커졌니 작아졌니? 원래 크기보다 작아졌죠. 축소된, 거꾸로 썼으니까 돌입 실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겼다. 자, 세 번째. 자, 물체의 위치가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곳에 있다라고 하자. 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초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굴절위에 평행하게 갑니다. 두 개만 그릴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생겼지? 상이 생겼어요. 이 상의 위치는 어디에 생겼나요? 초점거리 2배 똑같은 크기로 생겼지. 그래서 크기가 같은, 자, 돌입 실상이 생겼어요. 크기가 같은 돌입 실상이 생겼다. 자, 이번에는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물체가 이곳에 생겼대요. 자, 그러면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초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초점거리보다 먼 쪽에 뭘 갖게 됐지? 상을 갖게 됐지? 얘는 상이 생기는 위치가 EF보다 큰 쪽에 생깁니다. 원래 크기보다 커지죠. 그래서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 물체가 초점에 위치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초점을 지납니다. 얘는 초점을 먼저 못 지나니까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을 얘기하자.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이렇게 진행해요. 이때 두 굴절 광선이 서로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이삼각형 합동이지? 변이 나란해 서로. 그래서 얘는 자, 상이 무한대 있다라고 쓰긴 하지만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해. 상이 맺히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 물체가 초점의 안쪽에 생기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이게 돋보기야, 확대경이 됩니다. 자, 이쪽에 자, 볼록이가 있고요. 초점보다 안쪽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야.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디를 지납니까? 초점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야 되는데 에그머니나 못 지나네. 이렇게 간 녀석은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때 모기 먹을 사람. 자, 이때 이 불절광선의 연장선을 그려봐요. 자, 여기에 뭐가 생기지? 상이 생기죠. 빛이라는 녀석은 말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얘는 상이 그 반대쪽에 생긴단 말이야. 빛이 들어오는 쪽에. 그럼 실제로 얘는 이쪽에 스크린 갖다 놔도 상이 맺히질 않아. 얘네들은 다 맺혀. 얘는 상이 맺히질 않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 생겼지? 생겨서는 안 되는 공간에 생겼지. B는 음의 값이고 원래 크기보다 커졌니 작아졌니? 커졌지. 확대된.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바로 섰지. 정립. 실제 광선이 모였어요? 아니면 굴절광선이 모였어요? 실제. 자, 굴절광선의 연장선이 모였죠? 그래서 얘는 허상이라고 불러줘요. 얘는 확대된 정립 허상입니다. 자, 7번째. 오목렌즈를 살펴보자. 자, 오목렌즈를 살펴보는데 여기에 광축이 있고요. 오목렌즈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허초점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 허초점이 생겨요. 아까하고 똑같게. 자, 여기에 어떤 임의 위치에 물체가 있다라고 해보자. 평행하게 진행한 광선은 허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허초점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해요. 자, 그리고 거울의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하는 광선은 계속해서 직진해 버립니다. 굴절광선이 안 만났죠? 그래서 굴절광선의 연장선을 그렸더니 여기에 상을 갖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에 상을 갖게 됐다. 상은 역시 어디에 생겨서는 안 되는 위치에 생기지.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지. 축소된. 거꾸로 섰니 바로 섰니? 바로 섰죠. 정립. 실제 광선이 모였어요? 굴절광선의 연장선이 모였어요? 굴절광선 연장선이니까 얘는 허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구명거울과 렌즈에서 생기는 상을 물체의 위치에 따라 설명하라는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렌즈도 똑같아요. 물체가 무한대에 있을 때는 초점에 상을 갖게 하고 크기가 0인 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초점에 점점점 렌즈 쪽으로 다가올수록 얘는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이 생기는 위치가 멀어지면서 상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다. 초점거리 2배 위치에 왔을 때는 크기가 같은 상이 그리고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오면 크기가 확대된 모습으로 생기게 되고 초점에 물체가 도달하는 순간에 상이 맺히질 않고 렌즈의 앞쪽에 초점거리 앞쪽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기고 또한 볼록 렌즈의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봐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기다려.